40살 남자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고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꿈만 같아요. 사실 전 버림받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제 인생 이야기와 끔찍하고 놀랄만한 사연들을 써내려가 볼게요. 부디 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담아주세요. 갓난아기 때 고아원에서 버려져서 저는 애들은 다 고아원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걸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알았답니다. 참 순진했죠? 고아원 생활은 처음부터 저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적응과 습득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 하나 느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나이에 입양이 되었어요. 9살이 되자 저를 입양하겠다고 나서주신 부부가 계셔서 따라갔답니다. 이젠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한다. 네, 엄마 아빠. 자식, 우리가 봉사활동 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더니 말을 잘도 듣네. 양부모님은 나이가 50대였는데 제 눈에 연세가 더 많아 보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답니다. 두 분의 손을 잡고 들어간 집은 아주 넓고 화려했고 마당은 다채로운 색의 꽃밭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단체 생활했던 저로서는 완전히 신세계였죠. 제 방은 원장님이 쓰던 사무실만큼 넓었어요. 우와, 여기가 제 방이에요? 여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해도 되겠어요. 이 녀석아, 축구랑 야구는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럼 제주 넘기도 하고 제기차기는 해도 되죠. 그래, 네 방이니 위험한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아도 되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데리고 와도 된다. 알겠지? 오, 네, 아주 좋아요. 저 완전 개 탔네요. 뭐? 개 탔다고? 너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냐? 고아원 부원장님이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적 같은 일이 생기면 개 탔다고 표현한다고 하셨어요. 참나. 그래, 개 탔다고 하자. 오늘 내 아들 김승리 개 탄 날이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뒹굴고 뛰어놀았고 부모님 방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고기를 실컷 맛보았고 거실에서 큰 텔레비전으로 비디오도 보았답니다. 후레쉬맨, 바이오맨 이런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진짜 입양되길 잘했다고 생각했네요. 부모님은 저를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공부를 대충 해도 뭐라 안 하셨고 마당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한 번도 혼내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조금 무서운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가정부 이모한테 온갖 인상을 쓰며 혼을 내더라고요. 아줌마, 내가 청결이 최우선이라고 했지? 이 행주로 식탁을 닦고 밥을 차린 거야? 네, 이 행주 깨끗한데요. 냄새 맡아봐. 저는 심장이 덜컹해서 벽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엔 우리 귀한 아들이 사는 집이야. 어린아이한테 세균이라도 감염되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사모님.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오늘부로 해고니까. 지금 차린 식탁 전부 다 치우고 내 집에서 나가. 엄마가 화내는 걸 처음 보고 들어서 그날은 겁을 먹고 남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떠나는 가정부의 뒤를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이모, 이모. 아, 승리야. 이모, 이젠 우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이모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승리네 집에 못 올 것 같아. 엄마가 해고시켰는데 저에게 엄마라는 사람이 안 좋게 비칠까봐 당신 사정으로 관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상하고 아쉽고 서러워서 가정부 이모를 안아드렸어요. 이모, 다음에 꼭 다시 봐요. 우리 승리가 이모를 좋아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아쉽다. 승리야, 고마워. 이모가 나중에 꼭 맛있는 거 사서 놀러 올게. 가정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엄마 마음에 드는지 매일 웃으면서 가정부와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시 아줌마, 오늘도 깔끔하게 잘 부탁해.
네, 당연하죠. 아이 키우는 집이니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살림하겠습니다. 자네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네. 시집은 갔어? 아, 그게 이혼했어요, 사모님. 저런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둘러대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그래, 알겠어.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해. 새로운 가정부는 꽤 미인이었고 나이도 젊어 보였습니다. 만약 저를 버린 엄마가 있다면 저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 가정부는 살림을 잘했고 엄마한테 매일 칭찬받았어요. 3개월이 지나도록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월급도 올려받게 되었답니다. 금요일 오후에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갔던 날이에요. 대문을 스스로 열고 친구들에게 마당 구경을 시켜주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어요. 엄마가 가정부의 따귀를 사정없이 날리고 있었답니다. 그동안 베풀어줬더니 감히 남의 남편을 꼬셔? 감히 내가 눕는 침대에서 놀아나? 이런 썩어 빠진 것 같으니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사장님, 사모님 좀 말려주세요. 사장님이 먼저 저를 꼬셨다고 말해주세요. 사장님, 나랑 같이 떠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기집애가 하는 말 뭐야? 당신 진짜야? 이 여자랑 도망가려고 했어? 아니, 내가 미쳤어? 당신이랑 아들을 두고 떠나게? 여보, 뒤에 우리 아들이 왔어. 아들 친구들도 왔네. 그제야 저와 친구들이 온 줄 알고 부모님이 현관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정부는 사자머리를 하고 퉁퉁 부은 얼굴이었는데 엄마한테 방으로 끌려 들어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두들겨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가정부와 외도해서 난리가 나서 저는 친구들과 다시 집 밖으로 나갔답니다. 친구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축구하러 가자고 해서 학교 운동장으로 돌아가 2시간이 넘게 공을 차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땀에 젖은 몸으로 들어갔더니 아빠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한참 혼이 난 아빠는 용서를 받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알았는데 집안의 재산은 모두 엄마의 것이었대요. 사업장 주인도 엄마이고 집, 기타 재산 모두 엄마가 주인이어서 아빠가 이혼당하면 몸만 나가야 했답니다. 예쁜 가정부 이모는 그날 먼지나게 맞고 제가 축구하는 사이에 쫓겨나서 인사를 못했어요. 며칠 뒤 학교 후 집에 갔더니 새로운 가정부 이모가 왔는데 대학생처럼 아주 젊어 보였어요. 사모님, 저 아이가 승리예요? 와, 귀엽고 잘생겼네요. 우리 집 귀한 아들이지. 앞으로 우리 아들 간식 잘 좀 챙겨줘. 쑥쑥 클 나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많이 해주게. 네, 사모님. 승리야, 안녕. 가정부가 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길래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대학생이세요? 뭐? 아니, 그냥 평범한 이모야. 아, 네, 반가워요, 이모. 새로운 가정부는 살림도 잘해서 엄마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고 아빠랑 거리를 두고 지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간식을 챙겨주셨는데 여태껏 가정부들의 솜씨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었습니다. 우와, 팥죽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맛있니? 진짜 최고예요. 이모, 저 이거 다 먹고 한 그릇 더 먹을래요. 그래, 실컷 먹어. 다른 건 먹고 싶은 거 없어? 팥죽이면 충분해요. 예전에 고아원에서 먹었던 팥죽은 별맛이 없어서 그냥 맛없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가정부가 만들어주니 기가 막히게, 아니, 기가 차게 맛있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 아빠가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저를 가정부와 둘이 남겨두고 내려가셨어요. 저는 가정부와 둘이 보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꼭 고아원에서 알았던 누나를 만난 기분도 들었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 편했답니다. 이모, 저 숙제 다 했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잘게요. 승리야, 수고했어. 잠깐 승리야, 이모 한 번만 안아줄래? 네? 제가 갸우뚱하자 가정부 이모가 재빨리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승리품이 이렇게 따뜻하네. 이모 부끄러워요. 미안. 자, 어서 들어가서 자. 가정부 이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방으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모가 끌어안은 게 단순히 귀여워서 그랬겠거니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또 집안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참을 혼난 아빠가 짐가방을 들고 쫓겨났습니다. 얼른 마당으로 나가봤더니 아빠가 등을 보이고 걸어 나가셨습니다. 아빠, 아빠! 승리야, 어여 집에 들어가. 나오지 말고. 아빠 집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며칠 출장을 가는 거니까 들어가라. 아빠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정부 이모도 퇴근하려고 나오더군요. 이모 퇴근해요? 승리야, 이모는 이제 여기 안 와. 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정부 이모와 아빠가 또 바람을 피워서 쫓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이모의 얼굴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맞은 데가 없더라고요. 승리야, 이모가 할 말이 있는데. 네, 뭔데요, 이모?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가정부 이모는 저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멀리서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이 가정부가 안 나가고 뭐해?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만 가볼게요. 다시는 내 집에 얼씬거리지 마! 가정부 이모는 깜짝 놀라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가정부 이모가 쫓겨나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빠랑 또 바람을 피웠으니 쫓겨났을 거라 생각했고요. 며칠이 지나도록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눈치를 보며 여쭈어 보는 걸 참았는데 엄마가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승리야, 이제 아빠는 돌아오지 않는다. 괜히 기다리지 마. 엄마, 아빠가 또 바람을 피웠어요? 아휴, 얘가 별소리를 다 하네. 참 어른으로서 부끄럽구나. 그래, 맞다. 네 아빠가 바람을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피웠다.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고 정 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해주는 거야. 아빠는 이제 더는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저는 엄마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양된 지 1년도 안 돼서 아빠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말없이 엄마를 꽉 끌어안아 드렸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한참 동안 흘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빠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엄마께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자랐습니다. 세월은 조금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가정부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엄마의 아들인 저는 바뀌지 않았네요. 그런데 엄마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고지혈증에 당뇨에 또 심혈관까지 문제가 많았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길 반복하셨는데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는지 어느 날 주무시던 중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돌아가신 엄마를 계속 흔들며 깨웠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날 두고 떠나지 마세요. 나 엄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엄마. 그렇게 오열하고 넋을 잃었다가 곧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먼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엄마를 살펴보더니 앰뷸런스를 불렀고 들것에 실려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엄마 핸드폰에 연락처에 있던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엄마의 입양된 아들인 걸 알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소식을 전해드렸죠. 처음 보는 외삼촌들과 이모들이 우르르 몰려 병원에 들어왔고 엄마를 확인하고 빈소를 마련했답니다. 완장을 차고 상주가 되어 낯선 어른들과 맞절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큰 외삼촌이 저를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엄마의 친척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 이름이 승리라고 했지? 네, 외삼촌. 내 여동생이 널 입양한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네 친척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부르지 마. 승리야, 네 엄마의 재산은 우리가 가져갈 거다. 넌 어린애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니까 그냥 네 인생을 알아서 살아라. 저는 재산 같은 건 상관 안 해요. 그냥 엄마와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요. 꿈도 야무지네. 그 집이 가장 큰 재산인데 그걸 네가 가지겠다고? 야, 내가 원룸 하나 얻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혼자 지내라.
그게 싫으면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든지. 고아원은 싫어요. 원룸에서 혼자 지낼게요. 엄마의 많은 재산은 모두 엄마의 남매들이 가져갔고 저는 보증금 100만 원을 받고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지내게 되자 바로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월세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 시간도 부족했고 알바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니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해보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알바도 하고 세차장에서 차를 닦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이것도 인생 수업이라 생각하고 매사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공부의 수준이 높아지니 더 힘들었는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일하고 공부했더니 그래도 성적은 상위권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혈혈단신이지만 좋은 머리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수능을 보고 명문대에 들어갈 목표를 가졌는데 사회복지사 형이 찾아와서 저에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여러 조언을 해주셨어요. 승리야, 내년이면 고3이네. 너 꿈이 뭐냐? 저요? 그냥 돈 버는 직장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 뭐 그 정도예요. 승리야, 너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는 거 여기서 썩히지 말고 미국에 가보는 게 어때? 미국 한인타운에서 한국의 여러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널 아시더라.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어. 미국이요? 전 돈이 없는데요. 여기서 장학금 받을 대학에 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후원자님이야. 널 후원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어. 생활할 공간도 학비도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으실 거야. 미국이라. 돌아가신 엄마가 넓은 세상에 가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떠오르네요. 그래요, 갈게요. 미국에 가서 성공할게요. 그래서 미국의 후원자님의 부름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은 좀 있어서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후원자님이 운영하는 아름다운 집이라는 주택에 저같이 고아 출신의 학생들이 여러 명 같이 지냈는데 다들 착하고 순해서 작은 갈등 없이 공부에 전념했고 시험을 치러 미국의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은 여유롭지 못했어요. 캠퍼스의 낭만을 꿈꿨지만 그곳도 성적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니 죽어라 공부를 해야만 했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이후 취업을 할지 다른 공부를 추가로 더 할지 갈림길에 섰어요. 후원자님은 저에게 로스쿨을 일러주며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에서 큰 진동이 퍼졌습니다. 당장 로스쿨 시험을 치러 입학했고 3년 과정을 받고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인 활동을 하며 번 돈으로 가장 먼저 후원자님께 진 빚을 갚아드렸어요. 안 받으시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드렸습니다. 선생님, 다른 학생들도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럼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후원해 주세요. 저 같은 아이한테 기회를 계속 주세요. 승리야, 고맙다. 그럼 이 돈은 꼭 후원하는 데 쓰도록 하마. 자식, 아주 멋지네. 선생님, 자주 올게요. 미국에서 가장 바쁜 뉴욕으로 건너가 변호사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잠을 줄여가며 일만 했답니다. 5년 동안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법원을 다녀오며 똑같은 일상을 보냈죠. 그러다가 스스로 많이 지쳐서 잠시 일을 내려두기로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고향도 그리웠어요. 태어난 곳은 모르지만 제가 살았던 고아원과 엄마가 살던 집도 보고 싶어서 잠시 한국에 가보고 싶었답니다. 로펌에 휴직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 엄마와 살던 집에 갔더니 다른 부잣집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저의 본가였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잠시 회상하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아원에 가봤더니 원장님도 바뀌었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봉사활동을 며칠 하고 후원금을 지원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봉사활동하며 만난 여자분이 다른 곳에서 봉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며 연락을 주셔서 양로원도 다녔고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도 했답니다. 가희 씨는 하는 일이 봉사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날마다 봉사를 해요? 하는 일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일은 하루에 2-3시간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써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는 승리 씨는요? 미국에서 왔다면서 한국에서 일자리 안 구해요? 전 한국에 집도 없는데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글쎄요. 한국에 특별한 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꼭 그렇지 않네요. 제가 고아 출신이라 만날 사람이 없어요. 나 있잖아요. 내가 특별하지 않아요? 나 같은 미인하고 같이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헐,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네요. 맞아요, 예쁘시죠. 그럼 한국에 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내요. 미국 가지 말고. 저는 미련하게 공부와 일만 해서 그런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눈치가 없으니 가희 씨가 먼저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인연이 되었고 저는 한국에 남을 이유가 생겨서 집을 구했고 한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공부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니 시험에 붙는 건 어렵지 않았답니다. 합격 후 한국 로펌에 들어가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가희 씨와 더욱더 뜨겁고 찬란한 사랑을 나누었죠. 가희 씨의 부모님을 만나 뵙자 저를 사위이자 아들로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멋들어진 주택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저는 로펌을 다녔고 아내는 주간 시간에는 봉사를 다녔고 밤에만 3시간 정도 디자인 일을 했어요. 둘 다 바빠서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가정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사이트에 제가 직접 공고문을 올렸고 며칠 만에 사람을 구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네, 반갑습니다. 가정부 일은 해보셨어요? 예전에 해봤어요. 그냥 가사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아내랑 제가 많이 바쁘니 아무 때나 오셔서 청소하시고 살림하시면 돼요. 퇴근은 아무 때나 하시고요. 조건이 최상인데요.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쓰여 있던데. 네, 그 정도는 드려야죠.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니까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가정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엄청 미인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텔레비전에서 본 연예인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가정부를 본 아내는 사람을 아주 잘 뽑았다고 했어요. 일도 깔끔하게 잘하고 식사도 맛있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했답니다. 자기야, 이모님 손끝이 굉장히 야무지시다. 일을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 난 이렇게 집안 살림은 못하는데 말이야. 당신은 봉사는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집안일은 못하더라. 참 웃기는 사람이야. 원래 냉장고 수리공도 자기 집 냉장고는 사람 불러서 고친다잖아. 집에 오면 일이 하기 싫어진다니까? 아이고야, 말도 참 잘해요. 그런데 이모님 말이야, 엄청 예쁘시더라. 자기 혹시 얼굴 보고 뽑은 거 아니야? 뭐? 아, 설마 내가 가정부 이모님이랑 그런 상상하는 거 아니지? 그냥 해본 농담이야. 설마 당신이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럼 난 일편단심 민들레이니 당신만 바라보겠지. 내가 미국 버리고 당신 곁에 남은 것만 봐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된 거 맞지? 그래, 고맙다. 아주 고마워 죽겠다. 아, 여보, 나 내일 지방으로 봉사하러 가. 아마 자고 올 것 같아. 그럼 하루 자유네. 다녀와. 뭐? 이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내와 저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리고 부모 자식처럼 재밌게 지냈습니다. 아내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혼자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정부 이모님이 아직 퇴근을 하지 않고 계셨답니다. 이모님, 왜 아직도 퇴근 안 하셨어요? 아,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네요. 배고프시죠?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어? 이거 팥죽 냄새인데? 이모님 팥죽 하셨어요? 네, 그냥 간식거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밥 말고 팥죽 한 그릇 줘보실래요?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네요. 가정부가 한 그릇 퍼준 팥죽을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넣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 이런 맛이! 이모님, 따봉이에요! 쌍따봉! 저는 양 엄지손가락을 보여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와, 그렇게 자신 있었단 말씀이세요? 뭐 인정합니다. 제가 먹어본 팥죽 중에 2등입니다. 그럼 1등은 누군데요? 아주 옛날에 팥죽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맛있게 잘하셨어요. 그럼 나보다 잘했단 말이에요? 와, 이거 서운하네. 실은 공동 1등이에요. 그분이 해주신 맛이랑 똑같아요. 이모님, 팥죽 좀 자주 해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 그럴게요. 그럼 저 가볼게요.
가정부 이모가 가보겠다고 말하자 이모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고야, 배가 많이 고프신 모양이네요. 그러지 말고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럼요. 당연히 되죠. 그럼 저도 팥죽 한 그릇 먹을게요. 저희 두 사람은 팥죽으로 같이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설거지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잠시 누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 가정부 이모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깜짝이야! 이모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몇 시예요? 새벽 1시인데 아직 안 가고 뭐 했어요? 저 사장님, 그게 실은... 뭡니까?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장님,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이모님, 왜 이러세요? 오늘 저 혼자 지내는데 이모님이 왜 여기서 주무십니까? 제 아내가 알면 난리 납니다. 사모님 모르게 비밀로 하면 되죠. 아,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 저한테 예쁘다고 하신 거 진심이죠? 저 사장님께 그 이야기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이모님 이러지 마세요. 자꾸 곤란하게 이러지 마시라고요. 저 오늘은 그냥 못 갈 것 같아요. 저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진실을 다 말해주고 사장님을 제 품에 안고 말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50대 가정부가 유혹하는 말을 꺼내니 환장하겠더라고요. 물론 미모가 출중한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모님을 밀고 현관으로 가는데 갑자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아주 잠시만 시간을 줘요. 이모님 미쳤어요? 저희 집에서 일을 그만하고 싶으세요? 오늘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발 나랑 이야기를 해요. 긴 밤을 같이 보내자고요. 가정부를 계속 밀어냈고 잘라야겠다고 판단했는데 귓속말로 뭐라 말하는 걸 듣고 나서 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을 이모님과 같이 날밤을 새우고 말았답니다. 벌써 9시네요. 아내가 올 때가 됐어요. 그만 가보세요. 우리 대화는 나중에 이어서 해요. 사장님, 저를 자르지 않으실 거죠? 글쎄 나가시라고요. 복잡하니까 얼른 가보세요. 가정부와 하룻밤을 보낸 저는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내가 들어왔답니다. 어라? 이모님 벌써 출근하셨어요? 아, 네. 지금 막 들어왔어요. 사모님 지방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여보, 거기 앉아서 뭐해? 출근 안 했어? 아내가 들어와서 화들짝 놀란 저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씻고 가려고. 여보, 고생 많았어. 일단 이모님한테 밥부터 차려달라고 해. 당신 밤새운 거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야, 나 화장실 들어갈게. 아내에게 들켰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며 샤워를 했습니다. 뒤늦게 출근하자 아내는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출근해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밤이었죠. 가정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 혼자 있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모님은 퇴근하셨어? 왜? 아니 그냥. 당신 어젯밤에 무슨 일 있던 건 아니지? 무슨 일이라니? 그런 거 없어. 아니 혹시라도 가정부 이모님이랑 둘이 밤을 보낸 건 아니겠지? 나이 50 넘은 아줌마랑 별일 같은 건 없겠지? 내가 상상력이 좀 세지? 아내의 말에 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대답이 없어? 농담 좀 한 거야. 그래, 농담인 거 알아. 내가 이모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겠어. 그런데 왜 목소리가 떨리지? 이상하네. 아,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오늘 많이 피곤해서 그래. 알겠으니까 얼른 밥 먹자. 나도 배고프다. 다행히 아내가 전날 밤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내가 또 지방으로 봉사활동을 내려가서 가정부 이모가 그걸 알고 퇴근하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서 들어와요. 팥죽 준비했어요. 이모님, 저기 그냥 아무 말 말고 그냥 퇴근하세요. 사장님, 왜요? 나가시라고요. 사장님, 아니 승리야, 왜 나가라는 건데? 우리 아직 할 말이 많잖아. 너도 나를 원하잖아. 솔직해져 봐.
이 아줌마가 돌았나?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원한다고요? 미쳤어요? 그날 밤 우리 둘의 시간을 생각해봐. 너도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알아? 아니요. 난 당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 가정부니까 제발 그만하고 나가세요. 너 지금 복잡하지? 나도 그랬어. 너만 보면 내 가슴이. 가정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오더니 안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정부를 꽉 끌어안고 말았답니다. 한참을 껴안고 있다가 두 팔을 풀자 가정부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어릴 적 좋아했던 팥죽 준비했어요. 이거 드시고 오늘 밤에 우리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요. 네, 이제 나도 내 마음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가정부 이모님이 만든 팥죽을 먹으려고 식탁으로 걸어가는데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현관에서 저희 둘을 노려보고 있더군요. 둘이 서로를 원한다고? 껴안더니 팥죽 먹고 뭐 하려고? 여보, 당신 오늘 못 온다고 했잖아. 지방에서 벌써 올라온 거야? 애초에 지방은 가지도 않았어. 당신이랑 가정부가 하도 수상해서 집 근처에 있다가 당신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걸 보고 따라왔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포옹 모두 보고 들었어. 이 나쁜 자식아! 할 짓이 없어서 가정부랑 바람을 피우냐? 아내는 하이힐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걸 그대로 맞은 저는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가정부 이모가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승리야, 괜찮아? 제대로 맞았네. 둘이 놀고 있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아주 작정했나 보네. 둘 다 가만 안 두겠어. 아내는 나머지 하이힐 한 짝을 가정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가정부가 그걸 손으로 탁 하고 잡았습니다. 저 아줌마가 아주 단단히 준비한 모양이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맞짱 뜰 준비라도 한 거냐?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한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뭐? 우리? 이 미친 아줌마 보소? 감히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난 주제에 어디서 당당하게 큰 소리야? 니들 오늘 둘 다 내 손에 돼질 줄 알아라. 아내가 집 안으로 달려들어왔고 가정부 이모는 제가 다치지 않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가지하네? 지금 네 애인을 보호하겠다는 거냐? 사모님, 우리 대화로 해결해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는 무슨? 불륜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들어? 좋아, 너부터 손봐주마. 아내가 가정부 이모의 머리채를 잡더니 바닥에 넘어뜨리며 같이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누워서 소리를 지르며 크게 싸움이 났답니다. 가정부 이모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크게 걱정이 되었어요. 여보, 뭐하는 짓이야? 비켜! 이모님한테 비키라고! 이 나쁜 자식이 여기서 가정부 편을 드냐? 넌 사람도 아니야. 조금 기다려라. 이 여자 작살내고 네 놈도 내가 개박살 내줄 테니까. 아내를 말리려고 해봤는데 얼마나 흥분했는지 온몸이 돌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말리는 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됐습니다. 으아! 엄마한테서 비켜! 당신이 깔고 누운 가정부 이모님은 바로 나의 친엄마야!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돌아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성큼 다가와 두 눈을 똑바로 보더군요. 이런 개또라이야. 바람 피우고 그딴 그지 같은 변명을 드냐? 넌 오늘 되졌어. 제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려고 그랬는지 주먹과 손바닥을 번갈아서 쓰면서 눈을 못 뜨게 했답니다. 여보, 내 말이 진심이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었어. 저번에 가정부하고 둘이 같이 있던 날 우린 대화를 나눴어. 저 이모님은, 아니 엄마는 16살에 날 낳으셨대. 아주 어린 나이에 말이야. 그때 날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냈고 잊어버리고 살았대. 그런데 내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내가 입양된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었어. 엄마가 우리 양어머니한테 친모라고 밝혀서 쫓겨났대. 그리고 지금에서야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나도 복잡해서 미칠 것 같았어. 갑자기 날 버린 엄마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 가정부라고 해서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다고.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마음의 정리가 되어야 뭐라도 말했을 텐데 내가 너무 복잡해서. 가정부 이모는 저의 친모가 맞습니다. 어릴 적 양부모님에게서 살다가 아버지가 쫓겨나시고 뒤이어 쫓겨나셔서 둘이 바람을 피워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것이고 저의 친모는 저의 엄마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양어머님께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흘러 친모는 저를 찾으려고 했는데 미국에 간 걸 알고 좌절하고 오랜 시간을 괴롭게 사셨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온 걸 아시게 된 건 알바 사이트에 가정부 구한다는 공고에 제 이름을 보고 아셨대요. 저라고 느낌이 확 와서 가정부로 지원해서 지금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아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같은 말을 2번 해주었고 친엄마는 증명할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나와 승리 유전자 검사한 결과지가 있어요. 저기 제 가방에 있으니 꺼내보세요. 아내는 말없이 바로 엄마의 가방을 뒤져 검사지를 꺼내보더군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게 뭐야? 난 2사람이 불륜인 줄 알았는데 모자 사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오해만 했어.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내가 껴안는 걸 보고 충분히 오해만 했어. 사실 나도 엄마가 자고 있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소름 끼쳐서 죽는 줄 알았어. 엄마인지 몰랐을 때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여보, 이제 유전자 검사지를 봤으니 믿겠지? 여보, 나 바람 피우는 그런 못된 놈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개패듯이 팬 거야? 난 몰라. 사모, 아니 며느라, 괜찮다. 내 머리카락에 조금 뽑히고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괜찮아. 이 정도는 하룻밤 지나면 멀쩡해진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 내가 미안해. 애초에 속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 제가 때린 건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어색하네. 이렇게 젊은 분한테 어머님이라니. 내가 어릴 때 아들을 낳아서.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무 철부지였어. 하지만 내 아들을 낳고 후회한 적은 없었어. 키우진 못했지만 늘 그리워했다고. 못난 어미이지만 늘 가슴에 품고 살아왔단다. 엄마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아내에게 해명했고 저에게도 다시 고아원에 버렸던 일을 사과하셨습니다. 승리야, 우리 애기 이 미친 어미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아까 용서했잖아요. 엄마가 절 안아서 저도 엄마를 안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소리 지르고 하이힐을 던져서 그 상황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아, 그랬지. 그럼 아까 껴안은 순간부터 다시 이어서 하자. 얼른 엄마를 안아줘봐. 엄마는 제 가슴에 안기더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팥죽하셨다면서요? 우리 그거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말이에요. 여보, 당신도 같이 이야기하자. 당신은 나의 하나뿐인 사랑이니까. 그래. 진짜 복잡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팥죽 먹으면서 대화해보자. 무슨 답이든 나오겠지. 그래서 저희 3사람은 식탁에 앉아 팥죽을 먹었습니다. 이 맛이야. 우리 엄마가 예전에 양어머니 집에서 해주셨던 그 팥죽의 맛. 맛있긴 하네. 어머님이 살림이랑 요리를 워낙 잘하셔서 역시나 맛있네요, 어머님. 그동안 가정부를 오래 하셨어요? 가정부도 오래 하고 식당에서도 오래 일하고 세탁소에서도 일해봤어. 그래서 살림을 좀 하지. 이거 참 반말하기가 어색하네. 며느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사모님이라고 안 해도 거슬리지 않니?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분인데 당연히 며느리라고 부르고 편하게 말씀하셔야죠. 전 괜찮습니다, 어머님. 자, 그러면 팥죽도 먹었겠다. 대화를 해볼까요? 엄마,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때 혼자서 저를 낳고 고아원에 맡기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시집을 갈 뻔했다고 했었죠? 아, 거기까지 이야기했구나. 시집 갈 뻔한 건 맞아. 18살에 한 번 기회가 있었어.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나더러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고 하더라. 그때 내 아들 승리가 생각났고 꼭 찾고 싶었어. 그래서 결혼은 고사하고 돈을 벌어서 널 찾으려고 했었다. 그때 그냥 시집을 가시지 그랬으면 힘들게 안 사셨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도 날 찾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어. 나도 그 남자한테 애 낳은 적이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시집 가는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판단했고, 승리 너를 버리고 나만 잘 사는 건 내가 허락할 수 없었어. 그런데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 양어머니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거야. 거기서 들키지 않고 계속 보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낮잠 자는 너를 쓰다듬으면서 내 아들, 내 새끼 이런 말을 하다가 양어머니한테 들킨 거야. 그래서 쫓겨난 거란다. 그랬었구나. 엄마가 양아버지랑 바람나서 쫓겨나는 줄 알고 조금 원망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저를 찾았을 때는 이미 미국에 가버렸을 때라고 했죠. 난 네가 그 집에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해 들었어. 너희 양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널 찾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 그런데 넌 이미 미국으로 떠났고 만날 수 없었지. 사회복지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됐을 텐데. 남한테 시켜서 내 자식을 찾으라고? 내가 무슨 염치로? 나는 죄인이야. 이제 다 들었네요.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여보, 들어보니 어때?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더군요. 너무 가여워. 어릴 때 아이를 낳고 혼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며 다시 아들을 찾으러 오신 거. 여보, 어머님을 용서해드리면 안 돼? 용서했다니까? 아까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을 열었다고. 아, 맞다, 그랬지. 저희 셋은 잠시 미소를 지었고 침묵이 5초간 길어졌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도는데 그걸 먼저 깨뜨린 건 아내였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집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버스로 6정거장만 가면 고시원이 있어. 거기서 지내고 있어. 식당을 차렸다가 망하는 바람에 이러고 살아. 참 한심하지? 아니에요. 그게 다 승리 씨를 찾으려고 한 일들이잖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고시원은 비좁고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서 사시면 되겠네요. 방도 4개나 있겠다. 어머님이 살림을 봐주시면 좋잖아요. 정말 며느라 정말이니? 네, 뭐 복잡할 게 있나요?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너야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지. 아내의 말에 엄마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런 날을 상상만 해왔지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며 아내의 손과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그날 밤 솥에 있던 팥죽을 실컷 퍼먹으면서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꽃을 실컷 피우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의 고시원에 같이 가서 짐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젠 진짜로 엄마를 찾아 저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엄마, 팥죽! 또? 넌 그 팥죽이 그렇게 좋니? 엄마랑 나랑 처음 이어준 맛있는 음식이잖아. 평생 질리도록 먹을 거야. 나중에 내 아내한테도 비법 전수해줘? 그래, 얼마든지. 아참, 새애기 몇 시에 오니? 임신 8주차라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봉사활동 갔어. 내가 말려도 안 들어. 정말 대단하네. 승민이가 엄마 복은 없어도 아내 복은 있다. 꼭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네. 엄마, 지금 엄마가 옆에 계신데 어떻게 엄마 복이 없어? 엄마 복이 조금 늦게 왔다고 해야지. 아, 그러면 되겠구나. 자, 그럼 이 엄마는 며느리한테 줄 밥을 준비해야겠다. 나도 도와줄게. 아니, 승민 너는 그냥 엄마를 봐줘.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닭살 돋게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내가 엄마 밥하는 동안 안아줄게. 제가 재치를 부리자 엄마는 씩 웃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자주 이렇게 안으니 진짜 다른 사람이 보면 불륜으로 오해할 수도 있답니다. 어머님, 여보! 둘이 또 껴안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질투나네. 내 남편이 맨날 시어머니랑 껴안고 있으니까 질투나 죽겠다고. 세아가, 앞으로는 자제하마. 어머님이 자제가 되실까요? 됐으니까 계속 껴안고 계세요. 저는 씻고 나오겠습니다. 엄마와 저 아내는 셋이 살다가 이듬해 한 식구가 늘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자 가장 행복해하던 사람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세상에, 승리 애기 때랑 똑같아. 어머 내 새끼. 엄마 새끼는 나잖아. 아, 그렇지. 아무튼 우리 손자가 승리 애기 때랑 똑같다. 이 엄마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니 손자를 아주 귀하게 잘 키워보마.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야, 엄마가 키워주신다니까 든든하네. 이제 우리 집은 3대가 같이 사는 집안이네. 잠깐, 우리 엄마 56살의 할머니가 된 거야? 맙소사. 엄마, 증손주, 아니 증진손주까지 보시겠네. 그래, 내가 증손주, 증진손주 다 키워주마. 사랑한다 나의 아들, 나의 며느리, 나의 손자야. 우리 팥죽 먹으러 가자. 지금 저희 집안은 4사람이 살고 있고 아주 행복하게 지냅니다. 저와 아내는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고 엄마가 살림과 육아를 해주고 계세요. 베이비시터를 붙여드리려고 했는데
결사 반대하시며 당신 혼자서 키우시겠답니다. 그래서 마음껏 손자를 키우게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순간까지 이야기를 길게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저의 사연이 많은 분들께 재미와 기쁨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외로운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모두 행복해지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